제가요 참 박 대통령 법대로 이렇게 탄핵 가야 된다 이래 말했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요. 요즘은 저보다 더한 인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보고 욕한 사람들, 이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들 좀 욕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보니까 새누리당 초선들이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해야 된다고 친박들과 궤를 같이 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럽니다. 이 사람들부터 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한테 공천받고 박 대통령한테 여러 관직도 받은 사람들이 차라리 탄핵을 당하고 말지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다 안고 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 당 국가 원로라는 사람도 그 짓을 하고요. 대통령 힘 있을 때는 청와대 가서 아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누리당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초선들이요, 이 국회에서 회의를 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의 시기와 로드맵, 방법 같은 것을 조율을 통해서 대통령이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 대통령이 탄핵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사임 시점을 발표하고 임기를 단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 친박 이렇게 핵심들이 시켰겠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 늦어도 탄핵이 국회에서 표결이 걸리게 되면 제일 곤란해질 사람들이 친박 핵심들이라는 사람들하고 친박이 다수인 초선 의원들일 겁니다. 이들은요, 탄핵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지금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도 훨씬 더 문제들이 많이 알려지고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평론가는 탄핵에 표를 찍은 사람들이 정치를 못할 거다 이래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탄핵에 표를 안 찍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으로 정치를 못하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들은 자기가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으니까 지 살자고 탄핵 안 하려고 지금 이런저런 자진해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박통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상당수 박통이 탄핵이 걸리고 나면 최순실 등에게 부역한 부역자로 또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통 한 명 보내고 저들은 살자라는 것이 지금 이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끼리 이런저런 소리를 한다고 이제 와서 이것이 옳게 받아들여질 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야당은 현재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퇴진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 의미 없다. 즉 서청원 정도 되는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서 박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야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정무수석한테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이래가 전달해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명예퇴진 그 이야기가 결국은 새누리당 비박을 흔든다, 그런 문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런 자잘한 문제로 이렇게 흔들리 있어 만약에 투표에 지장이 오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미 탄핵으로 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탄핵은 탄핵이고 퇴진은 퇴진이고 개헌은 개헌이다라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어도 대통령은 퇴진할 수 있고 또 탄핵안이 통과되어도 개헌을 할 수 있다. 지금은 탄핵안 통과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에게 민심 수용 선언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박의 퇴진 건의를 고심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친박이 연출해서 탄핵 가결을 방해하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금명간에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금 대통령이 조만간에 친박과 원로들의 초선의 조언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거다면서
금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위중하다, 뭐 무겁게 받아들인다, 엄중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 좀 듣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고 예의주시하지 마세요.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빨리 하는데, 이번에도 사과 잘못하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난다 소리 아니면 말할 필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러난다 소리 절대 하지 말고 탄핵받기를 바랍니다. 자, 박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데 결정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래 말을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지요. 한번 보세요. 지금 탄핵이 걸려버리면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때부터는 국민 담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걸리기 이전에 국민 담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민 담화를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자, 12월 2일 날 탄핵 표결을 야당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런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야당이 탄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퇴진을 하겠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는, 30일까지는 박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명예퇴진 등 여러 옵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아직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공식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친박 중진이나 원로들이 명예퇴진을 건의를 하니까 이도 고려는 해보고는 있다, 이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탄핵 논의 절차가 중단돼야 명예퇴진 방안을 포함한 해법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내가 퇴진을 하려면 너네들이 탄핵을 중단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고민해서 결정할게, 이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 의총을 한다는데요. 그놈의 당이 곧 없어질 건데 의총을 하거나 말거나 별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고요. 자, 결국은 그 임기 단축을 포함한 견, 이런 부분을 헌법 절차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 와가지고 견을 핑계대고 내가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겠다 이러면 이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야당이 그런다고 탄핵 안 하겠습니까? 전 탄핵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개헌 핑계대고, 지난번에 뜬금없이 10월 24일 날 국회에 가가지고 개헌하자, 이혼집 정부제 개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날 오후에 WPC가 터져서 다음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연이요, 사람이 갈 때는 깨끗하게 가야 되고 또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가야 됩니다. 아직도 이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하면서 저를 배신자다, 뭐 수박이다, 어쩌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지키자고 했던 말을 끝까지 지키고, 탄핵이 되면 청와대 몰려가서 좀 끝까지 같이 울어도 죽어요.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쫓겨놓으면 그때는 끝까지 대통령의 뭡니까? 사저에 가서 같이 좀 지켜주고요. 끝까지 같이 하기 바랍니다. 그 말 끝까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나름대로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사후에도 개인적으로 이 기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딜로 정리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편법으로 다음 대권을 쉽게 먹어버리려고 검증도 없이
자신의 사고에 대한 국민들에게 공표도 없이 이런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이 썩은 보수 진영이 정신을 죽어도 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 정당들이,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기준과 가치는요, 국민 대중의 일반 정서와 훨씬 뒤떨어져 있고 자기들만의 섬에 갇혀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이 먼저 퇴진을 해서 탄핵에 걸리는 것을 모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서요, 저는 정말 내 살자고 뭔 짓이든 할 수 있는 놈들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태까지 박통을 그렇게 찬양하고 칭송하고 빨고 살았으면 지금쯤에 같이 죽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자, 탄핵 표결에 나는 박통을 보니까 이렇게 배신했다 소리 들을 것 같고, 찬성을 하면, 반대를 하면 나중에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으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박통 하나 담그고 끝나자면서 온갖 꼼수를 생각을 해내고, 야권을 향해서 빨리 내놔줄 거니까 너네들은 박통을 봐주고, 그리고 우리 체면도 좀 세워주라,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보수의 한계라면요, 저는 이 친박 비박 이 썩은 보수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보수 세력들이 세력화되어서 가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똑바른 사람,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한국에 하나가 있으면 안보와 경제개혁과 이런 기치를 내어걸고 부패 척결을 내어걸고 대한민국 사회를 한 번은 쓸어버려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 정치판의 기득권에 하도 이렇게 텃세가 심하고 또 그들끼리 생존하는 방식이 수십 년간 누적되어서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어렵더라도요, 누구 하나는 이걸 돌파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내외적인 환경으로 봐서 기성정치가 무너져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 브리핑 시청자들께서요, 이런 정치를 무너뜨리는데 같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